저희들 첫 번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시리즈 1 우리 CGN의 천경준 회장님을 데려왔습니다. CGN이라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진단 키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죠.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새겨야 되는 귀한 말씀 그렇게 남기고 가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신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의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로 우리 CGN의 천경준 회장님 모시게 되기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그 질문 순서대로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잘 편해서 편집 잘 해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뭐 편하게 옛날 학창 시절부터 한번 돌아가 보시죠. 학창 시절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 말씀 주시죠. 모두 얘기를 하면 예. 대한민국이 일본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하고 한일 합방에 의해 가지고 1919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우리나라 일본 귀속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1945년 해방될 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 의해서 맞습니다.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그 전쟁의 수행 조건 중에 대한민국의 해방도 포함됐던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결국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있지만 결국 팩트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 의해서 미국이 승전했고 또 그 승전했을 때 일본이 해야 될 의무조항 중에서 한반도에서 철수해라. 그러니까 패전하자마자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다 몸만 빠져나갔어요. 모든 걸 두고 다 두고 나갔죠. 다 두고 빠져나갔어요. 그때 일본 사람이 세운 빌딩, 일본 사람이 세운 공장 다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미국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갈렸었죠. 갈려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수호자고 거기서 팽팽했는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타협해서 한 나라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그걸 간파하고 남쪽만이라도 남북 통일이 안 되면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김구 선생은 아니다. 끝까지 대화해보자. 결국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안 될 거는 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멀리 보신 거죠. 더 멀리 보고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을 했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옛날 왕조에서 우리가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나중에 루이 14세를 처형하기까지 올라가서 다 그러나 그 사이에 수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우리는 피가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에 왕과 귀족과 양반 상놈이 다 없어지고 평등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겠습니까? 근데 피도 안 흘리고 프랑스처럼 그런 피도 안 흘리고 아주 쉽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거기에 이승만 박사의 공이 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이제 2번까지 하고 3선 하다가 불행히도 문제가 생겨서 부하들이 이승만의 박사의 문제가 아니고 위에 부하들이 부통령 이기붕 부하들이 이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졌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만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모든 공과 과가 있는데 오택동이가
공도 있고 과가 있는데 등소평리가 오택동 주석을 너무 탓하지 말자. 07과 3이다.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09과 1. 이 정도 그것도 과가 1도 크다고. 왜냐면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대통령 비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걸 해도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다. 광화문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말 옳으신 제대로 된다면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동상은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있습니다. 미국 가도 워싱턴 동상이 있고 어느 나라 가도 다 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신 분입니다. 그건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정체성으로 봐도 이 나라 초대 근고행 대통령 동상이 어디냐고 없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세계 10대, 12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박정희라는 거출한 정말 애국심이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죠. 지도자를 잘 만났죠.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지만은 출신이야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군인은 어떻고 농부는 어떻고 무슨 상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집권을 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경제를 완전히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도 대한민국의 인당 GDP가 100불도 안 됐습니다. 그런 전 세계 100등, 103등 되는 이런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10대 대국까지 랭킹 100위에서 랭킹 11위로 짱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지. 식민지였다가 해방되어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요. 아무 바탕도 없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바탕이 있잖아요. 몇백 년의 그 바탕이 있는데 바탕도 없는 나라에 정말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닦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철 산업, 포항제철을 만들었죠. 현대자동차를 좀 푸시해서 정책적으로 밀었고 그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가게 하고 그 고속도로 닦는다고 막은 사람이 들어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고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데? 다 정치인들이었죠. 결국은 정치인들은 경제를 잘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면 방해했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가 잘 성장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 독재자라고 이렇게 독재인 면도 있지만은 이걸 치부하는 공부 과일, 공이 9이고 과가 1인데 평가해주고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했니? 물으면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지도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더라. 물론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좀 못했지 제안도 했습니다. 아무나 국회의원 못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는 조금 약간 좀 묶어놓고 경제를 살리는 쪽에 역점을 뒀으니 지금 좀 정치를 풀어놓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경제는 잘 안 돌아가잖아요.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는 면도 있지만 정치가 너무 강하면 경제가 위축돼서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삼성도 지금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총수가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니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는 면과 또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면이 있는데 박정희 시대 때는 정치가 경제를 같이 가는 방향으로 잘 키우는 방향으로 밀었고 완전 문민정부 들어서서는 정치가 경제에 좀 뒷다리를 잡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업적을 객관적으로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팩트 위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후대에다가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에는 이런 건국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승만이 있었고 경제를 이렇게 키운 박정희라는 분이 있었다. 예. 그 팩트대로 얘기하고 다만 이승만 대통령 밑에 부하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 책임으로 하야해서 하와이에 가서 설설히 돌아갔었다. 예.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또 부하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그렇죠. 예. 정권이 종말이 왔고 그런 공과 과가 있지만은 공이 훨씬 크다. 이런 공이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잘 됐다. 예.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보자 하면 된다. 열심히 하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 예.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보이고 모든 국민이 단합돼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그때 잘 된 게 박정희 때는 우선 취직이 잘 됐어요. 예.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돼서 두 번째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됐습니다. 기업이 잘 되니까 취직을 많이 시키죠. 많이 시키죠. 취업을 많이 하게 하죠. 예. 또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국가에다가. 기업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잘 되면 국가에 세금 내니까 그 돈 가지고 국가는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SOC 사업도 개발도 또 취직이 많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아와서 온 예.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또 수출이 계속 잘 됐습니다. 예. 매년 경제 성장이 5%에서 10% 이상 계속 매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자꾸 성장해도 국가가 자꾸 축적해지고 나라 빚은 안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자꾸 성장하니까. 지금은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 빚을 누가 갚습니까? 누가? 지금 정치가가 갚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내 자식, 내 손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어른들이 땡겨 서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게 죄악입니까? 나중에 손자, 자식, 손자한테 자산을 물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빚을 넘기는 이런 어른들이 됩니다. 지금 세대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빚이 많은 걸 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보내 빚 많더라. 아직 더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막 돈을 그냥 막 재난지원금이니 뭐 무슨 막 쓰는 돈으로 막 주고 예. 이거는 그 돈을 누가 갚느냐 이게. 이 세상에 돈이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 갚아야 돼요. 선도는 누군가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자식과 내 손자가 갚아야 됩니다. 또는 그 밑에 정손자가 갚아야 됩니다. 예. 누가 그 사람 내 손자나 정손자는 왜 내가 이 빚이 있냐? 너희 할아버지가 빚을 진 거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원망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원망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예. 지금 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합니다. 뻔뻔스럽게. 그래서 참 이런 거를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적이 새삼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 사람들 빚내서 뭐 좀 선심 안 서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참고 허리를 졸라매고 그대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애껴가지고 참 온갖 산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자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장녀 큰딸을 전자공학과를 보냈어요. 예, 그렇죠. 박근혜 그 씨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만큼 이 전자산업을 키우고 철강산업을 키우고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석유화학을 키우고 선박 조선 쪽을 키우고 중화학을 키우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국가 시책으로서 막 밀어줘서 키웠습니다. 그걸 혹자는 뭐 재벌을 키웠다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취업 잘 되고 기업 잘 되고 세금 많이 붙이고 경제 성장하고 고속도로 계속 확충하고 국민 살기 좋아지면 되지. 누가 정치하든 국민들 무슨 상관입니까? 박정희 시대 때 뭐 정치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뭐 불편했던 국민들 거의 못 느낍니다. 예. 나도 못 느꼈고 내 친구도 못 느꼈고 자유가 없어서 뭐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우리 부모들이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예. 뭐 자유가 없다고 농사가 안 됩니까? 아무런 문제였고 일부 극소수 0.01% 국민이 될지 0.01% 국민 중에 나 국회의원 되고 싶고 도지사 되고 싶고 장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예. 그 사람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하느냐. 그게 온 국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걸 가지고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독재였어요. 그런 사람을 좀 묶어놓고 자
설 정치 활동을 좀 제한했던 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건 잘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게 그렇게 뭐 인권 탄압 하다 보면 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인권 탄압은 잘못되지만은 인권 탄압 다른 나라 독재자에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렸죠. 얼마나 많이 베트남에서 예. 지금 얼마나 많이 그럼요. 죽었습니까? 예. 5천 명인가 뭐 뭐 1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10만 명 이상 캄보디아 죽었잖아요. 킬링필드 이런 거 보십시오. 뭐. 아우, 정말. 피바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그 베트남이 그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예. 근데 대한민국은 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경제도 살리고 민주화도 되고 둘 다 취해졌는데 너무 참 우리가 그 두 어른에 대해서 독재자로만 몰아붙이지 말고 예, 정말 역사에 좀 제대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북의 당국에다가 아이들한테 역사를 잘못 가르친다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 이승만 박정희를 교과서에 잘못 가르치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그 평가를 김일성이보다도 더 나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이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영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예. 아이들한테 진실을 가르쳐야지. 잘못된 거라도 반성해서 이래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한일 합방이 되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결국 일본하고 전쟁하면 질 것 같으니 차라리 항공 문서에 사인하고 우리나라를 내줬다. 그런 그런 얘기를 역사에서 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국력을 키워서 다시는 맞습니다. 앞으로 500년, 1000년 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예. 그걸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아이들한테 이승만 박정희를 잘못 가르치는 건 교과서에 잘못 가르치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보고 네, 정말 옳습니다. 진실대로 하자는 겁니다. 나는 우파 좌파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우파가 이기느냐 좌파가 이기느냐 청군이 이기느냐 백군이 이기느냐 운동했대. 청군이 이기면 어떻고 백군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운동했대. 스포츠인데. 맞습니다. 예. 그게 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건데. 네, 대한민국 안인데 청군 백군 운동했대. 어느 쪽이 이기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로 가르쳐가지고 먼 훗날 우리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예, 예. 그게 중요하다고.